자, 교재는 385페이지 금지착오입니다. 자, 문제를 일단 쭉 한번 넘겨보세요. 보면 지금 1번 문제는 24년도 9까지 9급. 쭉 넘겨보시면 2번은 작년도 7급 검찰, 3번은 작년도 경찰 2차, 그리고 4번, 5번부터 하면 전부 다 최신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시험에서 이 금지착오, 이 오상방이 학설들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하셔야 되겠죠. 형법 총론 강론 토탈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이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만 된다. 자, 1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자, 학설 보면 뻔하죠. 강도로 오인했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오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해죄의 고의로 때렸다. 그래서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사례입니다. 자, 1번 갑니다. 유추적용 제한책임설. 유추적용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번은 엄격책임설, 3번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4번은 소극적 이론입니다. 결론은 알죠? 엄격책임설만 고의범 처리하고 나머지 학설들은 과실범 처리다. 이 정도만 알아도 다 풀리는 겁니다. 자, 1번 가봅니다. 자,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그래서 상해죄의 고의가 조각된다. 고의 조각이죠. 그래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하는 것이죠. 1번은 옳은 지문. 2번 갑니다. 엄격 책임설에 따랐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고의범 처리죠. 고의범 처리라서 과실범 틀렸습니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죠. 자, 여기서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이렇게 봅니다. 자,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됩니다. 다만 책임 고의가 탈락되죠. 고의가 두 개죠. 고의가 구성요건에도 하나가 있고 책임에도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중적 지위설 입장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지문 한번 가보면 자,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X칠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구성요건적 X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고 과실치상죄가 되는 거죠. 자, 소극적 이론에 따랐을 때 갑은 16조에 따라서 책임이 조각된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 이론은 16조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13조로 해결하죠. 그렇죠? 이 이론은 구성요건 이 오상방위 사례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풀어요. 해설에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푼다. 그 착오 조문이 13조죠. 13조를 직접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이 아니라 직접 적용합니다. 몇 조를요? 13조를요. 그래서 고의가 조각되고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를 하죠. 틀렸습니다. 해설 보시면 돼요. 자, 2번도 강도로 오인했다. 그러면 다 뭐다? 오상방위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이 의미가 있나요? 답은 4번이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검찰 7급 문제입니다. 자, 위법성 인식을 책임의 독자적 요소라고 보는 견해는 무슨 견해였죠?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자, 이것은 엄격 책임설 입장이죠. 자, 책임설은 이 사례를 어떻게 푼다고요? 이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어서 고의범 처리를 한다. 그쵸?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가봅니다. 가견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해죄 고의범으로 처벌받는다. 지금 적어드렸잖아. 그치?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2번
자,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자, 부존재를 인식하는데요. 그것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는 뭐죠? 이중적 범죄 체계론. 그쵸? 무슨 견해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이죠.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봅니까? 사실의 착오를 직접 적용한다니까. 13조를 직접 적용해서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고의범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번을 가보면 구성요건적 착오로 푼다고요. 13조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조각된다. 나와있지?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자, 답은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그거와 유사하다. 유사란 말을 쓰고 있으므로 유추적용설이네요.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자, 행위자에게 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쵸? 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 유추적용설입니다. 자, 이것은 역시 상해죄의 과실범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그쵸? 13조를 유추적용하니까 고의가 조각되고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자, 4번, 라번을 가봅니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는 것은 어떤 견해죠? 법효과 제한적이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라번을 가보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라니까요. 감경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과실범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세요. 자, 작년도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자, 역시 이 사실관계를 보면 강도로 오인했다는 말은 아하, 오상방이구나. 오상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폭행을 하였는데, 자,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회피 가능했다는 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이 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회피 가능했는데 회피를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설을 갑니다. 자, 두 단계로 나누어서 소극적이란 말을 쓰고 있네. 소극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 무슨 견해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죠.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구성요건 표지 이론. 말씀드렸지? 과실범 고의는 조각되고 13조를 직접 갖고 오니까요. 13조로 해결하니까 고의는 조각되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를 할 뿐이다 하는 견해죠. 그래서 이 사안을 뭐로 파요? 근데 폭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실폭행은 처벌조항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과실폭행은 형법상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로 푼다? 불가벌로 푼다. 이런 말입니다. 자, 나번.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 책임 요소로 보는 견해가 무슨 견해였지? 그래서 금지착오로 푼다는 견해가 무슨 견해였어요? 엄격 책임설이지. 엄격 책임설.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문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그래서 책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폭행했지? 폭행했으므로 고의범이죠. 고의범. 그래서 폭행죄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1, 2, 3, 4는 나중에 풀겠습니다. 답안을 갑니다. 자,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은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말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딱 하나밖에 없지? 유추 적용설입니다. 유추 적용설은 이 가번하고 똑같아요. 이 서국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13조를 직접 적용했지만 이 유추 적용설은 유추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하든 직접 적용하든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이것도 물어본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를 한다. 그런데 과실폭행은 처벌조항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불가불로 풀어버립니다. 결론이 뭐하고 똑같아요? 결론이 가하고 다가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자, 라번 이중적 지위가 바로 뭐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는 조각되고요.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가 될 텐데 과실폭행은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이것도 불가벌이 됩니다. 그럼 불가벌이 되는 것은 몇 가지예요? 불가벌이 되는 것은 가, 다, 라 이 세 가지가 불가벌이 되는 것이고 나범만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을 가보면 정답은 4번인데 자, 가다라는 다 뭐야? 불가벌이라니까. 가다에 따르면 폭행죄가 된다. 틀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4번 가다라니까요. 가라에 따르면 처벌되지 않는다. 불가벌이다. 그렇지.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죄가 되는 것은 나범밖에 없었기 때문에 2번을 가보면 요 나에 대해서만 상해죄가 되고 라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다에 따르면 과백에는 과실치상이 아니고 치상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 나만 고의범이고 다는 불가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틀렸습니다. 자, 도표를 가봅니다. 자, 도표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일단 별표를 박아두시고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보시면 여기만 고의범이잖아요. 엄격 책임설만 고의범이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다 과실범이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또 알아둘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유추는 불법고의가 없는 거예요. 불법고의가 없다. 그렇지만 법효과 제한적은 불법고의가 있어요. 구성요건적 고의입니다.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다. 다만 책임고의가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학설 차이 알아두시고 똑같이 과실범 처리인데 과실범 처리하지만 유추는 구성요건적 고의 즉 불법고의가 탈락이지만 법효과는 그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고 또 봐야 돼. 소극적 보시면 직접 적용했지만 유추는 유추 적용합니다. 물론 결론은 똑같지만 그치? 자 그랬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공범 여부입니다. 뒤에 문제 나오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공범이 인정되는 거 있죠. 공범이 인정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 엄격 책임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다. 왜 두 가지가 공범이 인정될까?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만 구비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나아가면 되거든. 책임까지는 필요가 없거든. 그치?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게 어떤 견해가 있냐고요. 그것이 이거지. 엄격 책임서로 고의가 인정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된다 했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는 말은 적어도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더 나아간 거지. 더. 여기까지 인정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공범 성립이 인정되는 것이고 법효과는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탈락됐다는 말은 이 위법성까지는 나아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공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범이 인정되는 것은 딱 두 개뿐이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하나만 더 풀게요. 4번을 갑니다.
뭐 똑같지 뭐. 이것도 뭐야? 강도로 오인했다. 침입자로 오인했다. 그래서 전자측격기를 사용해서 상해를 가하였다. 무슨 사례? 오상방위 사례.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학설부터 읽어볼게요. 엄격 고의설, 제한적, 책임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유추직용설. 결론 다 알죠? 도표 봤으니까. 그치? 무엇만 고의범 인정한다? 엄격 책임설만. 나머진 다 과실범. 자, 엄격 고의설은 상해죄 책을 진다. 틀렸지? 틀렸어요. 여기서 정당한 이유 의무가 왜 나와요? 그치? 정당한 이유 의무는 엄격 책임설가에 나오는 거예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죠. 그래서 갑의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그치? 제가 조각되지. 다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 자, 이 책임 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형식에 따랐을 때 공범 성립이 인정됩니까? 부정됩니까? 인정되지. 공범이. 틀렸지? 이 제한적 종속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이거. 이걸 전부 다 제가 지금 이 위법성까지만 나아가야 한다는 이 부분이 다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랐을 때 나오는 결론인 거예요. 우리 다수설은 제한적 종속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 다수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랐을 때 공범이 여기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제한적이란 말을 당연히 써졌지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설에 따랐을 때 공범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극적 이론에 따랐을 때 사실 착오가 직접 적용된다. 즉 13조가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서 봤어요? 저 앞에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을 따로 배웠잖아요. 별도로. 거기서 구성요건의 당성과 위법성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가해진다. 그것은 뭐 2단계 범죄 체계론일 때 당연히 가해지고, 그래서 이 비판 때문에 3단계 체계론이 등장하고 그것이 통설이 되는 거예요. 유추는 13조를 직접 적용한다. 아니라니까. 직접 적용하지 않고 유추 적용한다니까요. 그치? 그리고 또 이 부분도 틀렸죠.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이 말은 유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세요.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내든 간에 다 풀려요. 기본이 숙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제 백날 풀어봐야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